살이 찌는 진짜 이유. 인슐린 저항성 완전 정복 1화. 인슐린이란 무엇인가?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살이 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위지가 약해서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똑같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지 않나요?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붙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욕도 없고 운동도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만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지력의 차이일까요? 그냥 체질 탓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잘 작동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체중이 안정되고 몸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자주 분비되고 몸이 거기에 둔감해지면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고 항상 피곤하고 배만 계속 나옵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바라보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학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인슐린, 대체 뭐하는 녀석인가? 인슐린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밥, 빵, 국수, 고구마 이런 음식들은 몸 안에서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단위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혈액 속에 당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입니다. 자,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잔뜩 있어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예요. 뇌도 쓰고 근육도 쓰고 모든 세포가 이 연료를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아무리 많아도 세포 안으로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 문이 잠겨 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에 딱 맞게 꽂히면 세포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배달 기사에 비유하기도 해요. 혈액이 도로라면 포도당은 배달 물건이고 인슐린은 그 물건을 각 집 안까지 직접 넣어주는 배달 기사인 거죠. 그럼 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에 있는 손바닥만 한 장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그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갔구나. 인슐린을 내보내야겠다 하고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문을 열어주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췌장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요. 이런 흐름이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혈당이 올라간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준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간다. 에너지로 사용된다.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간다. 이게 인슐린의 기본 역할입니다.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인슐린이 없으면 혹은 아주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예요. 인슐린이 없으면 혈액 속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창고 앞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창고 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도 물건을 안으로 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겉에서 보면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창고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세포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혈액 속엔 에너지가 넘치는데 세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굶주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극도로 피로하고 심각하면 위식을 잃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연료통에 기름이 가득 찬 자동차인데
연료 펌프가 망가진 것과 같아요. 기름이 있어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인슐린은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에는 또 다른 역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그냥 혈당 조절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슐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바로 지방 저장 스위치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것을 멈추고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고 인슐린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세포가 필요한 양보다 포도당이 더 많으면 남은 걸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몸은 낭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포도당은 저장합니다. 처음에는 간이랑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창고도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창고가 꽉 차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지방을 꺼내 쓰는 문이 인슐린에 의해 잠겨버리거든요. 다시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는 은행에 돈이 잔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동안은 저축만 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이미 쌓아둔 예금을 꺼내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럼 저장해둔 걸 꺼내 쓰자. 그래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즉, 지방을 태우려면 인슐린이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니까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칼로리를 줄여도 운동을 해도 인슐린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몸이 지방을 꺼내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은 왜 인슐린이 너무 자주 올라갈까?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뭘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나옵니다. 출근하면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혈당 올라갑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오전에 슬슬 배고파서 과자 한 봉지, 혈당 올라갑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점심에 밥 먹고 혈당 올라갑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식후에 달달한 음료나 과일, 혈당 올라갑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오후에 커피 또 한 잔, 인슐린 나옵니다. 저녁에 또 밥, 혈당 올라갑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나 야식, 인슐린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루 종일 인슐린이 쉴 틈이 없습니다. 거의 깨어있는 12시간에서 16시간 내내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2끼를 먹기도 했고 간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밥 먹고 혈당 오르고 인슐린 나오고 처리되고 나면 한동안 인슐린이 쭉 낮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음식이 어디에나 있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간식 문화가 일상이 되었고 하루 종일 뭔가를 입에 넣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위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우리 몸의 인슐린을 계속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계속 높으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옆집에 매일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당연히 네, 누구세요? 하고 바로 문을 열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번거롭더라도 나가보다가 나중에는 무뎌지죠. 또 누른 거겠지. 뭐 하고 점점 반응이 느려집니다. 급기야 초인종이 울려도 거의 반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가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또 왔어? 이번엔 그냥 무시해야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포 문이 예전만큼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할까요? 왜 혈당이 안 내려가지? 인슐린이 부족한 건가?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세포는 더 무뎌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세포는 또 더 무뎌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뱃살,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몸은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없고 뭘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점점 단 것이 당기고 식사 후에는 꼭 졸리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이게 바로 다음 화에서 자세히 다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예고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살이 더 잘 찌고 빼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혹시 나도? 스스로 점검해보기. 잠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음 중 해당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밥 먹고 나면 꼭 졸린다.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 밥 먹은 지 2~3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다. 뱃살은 나오는데 팔다리는 가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다. 집중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 이 중에 2~3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인슐린이 좀 과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걸로 무언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위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호르몬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호르몬입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에너지가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인슐린은 지방 저장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을 태울 수 없고 인슐린이 낮아야 비로소 지방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인슐린 자체가 아니라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4가지 오늘 꼭 기억해 가세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인슐린이 자주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왜 똑같이 먹어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잘 안 찌는 건가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그 비밀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흔해진 건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살찌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건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화에서 훨씬 더 깊고 흥미롭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가 왜 이런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